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가 글로벌 판권 계약을 맺은 나노전의 나노코박스 임상 3상 결과가 나왔다는 소식입니다. 이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LB 특히 베트남 나노전 나노코박스 관련해서 장전의 기사를 보면 매드 아카이브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의학 논문 사전 공개 사이트죠. 이전에 이제 나노코박스 관련해서 전임상이라든지 삼상전의 결과들도 이제 발표됐던 적이 있는데요. 이번에 이제 삼상 결과 발표 이후에 강력한 효과 그리고 탁월한 안전성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동료 검토를 거치지 않은 최근 연구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이제 피어 리뷰라고 합니다. 보통 이제 의학 논문을 이제 그 학회 같은데 발표할 때 같은 분야의 이제 전문가들 몇 분들이 이제 심사를 그 중립적인 어떤 평가를 모여서 이제 하는 그걸 거치고 보통 이제 논문에 게재가 되는데 이번에는 이제 동료 검토를 거치지 않은 어떤 연구 과정의 어떤 결과 발표다. 그리고 이제 메디컬 라이프 사이언스에게 보도됐는데 본래 이제 매드 아카이브에 나오는 거는 이제 한 일주일 전에 이미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작년 6월 달에 이제 삼상이 시작되었죠. 이제 무작위 다기간 위약대조 형태로 진행되었고 이중 맹검은 이제 투여자나 이제 투약을 받는 사람이 이게 위약인지 진짜 약인지 구분이 안 되는 상태에서 했는데 결과적으로 백신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안전성을 보고했다 이렇게 나와 있죠. 13,007명 대상자로 25 마이크로그램의 백신을 투여해서 면역 완성, 안전성, 예방 효과를 이제 평가했던 부분인데요. 자, 여러 지역에서 이 파스텔의 연구소와 이제 군사의과대학이 수용했죠. 임신하지 않은 여성 18세 이상 그리고 남성 그 참가자도 세 가지 연령 그룹으로 나누어서 했죠. 면역 원성 관련되는 부분에서 면역을 얼마만큼 일으킬 수 있느냐. 그래서 대리바이러스 중화, 그 다음에 항해스 면역 글로불린, 그리고 헬퍼 T세포, 그러니까 체액성 면역까지 일으킬 수 있느냐, 백혈구의 일종인 T세포 반응까지 일으키느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인터루킨 5라든지, 그 다음에 인터페론, 이런 이제 사이토카인 관련되는 부분에 단백질 관련되는 부분, 그 다음에 백신 유효성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혈청학적으로 코로나19 관련해서 이제 이 부분이 계산이 되었고요. 그리고 180일 경과를 해보니 특별하게 이제 어드버스 이벤트 이상 반응이 이제 동일한 수준을 보였고 100건의 이제 이제 CBR 어드밴스 이벤트가 이제 뭐 발견되었는데 이 중에서 이제 96개가 이제 특별하게 이제 뭐 관련이 없었지만 조사자와의 DSB, MB 어떤 관련해 쓴 부분에서는 아마도 이제 백신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특별히 이제 부작용 관련되는 부분이 없었죠. 1등급의 어드버스 이벤트는 있었습니다만 이제 백신 접종하고 2일 있다가 대부분 사라졌고 피험자에서 전신 국소의 어떤 특별한 AE 이제 반응 원성이 존재했으나 지속 시간이 상당히 낮았다. 그래서 탁월한 안전성 프로필이 나왔기 때문에 백신으로서 상당히 중요한 어떤 그 결과들이 나왔다는 거고요. 그리고 면역 원성 관련되는 부분에서도 이 중화항체가 상당히 중요하죠. 항체 중에서도 직접적으로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스파이크 단백질과 결합할 수 있는 중화항체 그리고 여기에 또 관계될 수 있는 면역글로불린 G 같은 반응도 이끌었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사실 중화항체 역가들이 딱 줄지 않습니까? 역가라는 말은 쉽게 말해서 중화항체가 얼마만큼 오랫동안 충분히 이제 만들어졌느냐 이런 건데 이게 얼마만큼 감소가 자연스럽게 이제 그 감염을 하고 난 사람들은 이제 항체가 생성되는데 그거보다도 훨씬 컸다. 그래서 이제 백신으로서의 면역 원성 관련되는 부분이 나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보호 효능 관련되는 부분에서 정상적 질환에 관련해서 51.5% 치명적인 어떤 질병이라든지 뭐 사망률에 이르는 부분은 거의 93.3% 그래서 FDA 요구사항이라든지 WHO의 최소 기준이 50%거든요. 50%가 넘으면 코로나 관련해서 백신으로서 의미가 있는 보호 효능이다. 이렇게 기준을 정해놨기 때문에 이 부분 사항도 넘어갔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메다카에 올라왔던 삼성에 관련해서 탁월한 이제 안전성과 그 다음에 면역원성 관련되는 부분 그리고 WHO와 FDA 어떤 기준을 넘어가는
이 보호효능 관련되는 부분에 이야기가 나왔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이 장 초반에 HLB, 특히나 이제 나노젠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넥스트 사이언스가 상승의 흐름을 좀 주도하는 이런 흐름들을 보이면서 오늘 바이오주들이 전반적으로 뭐 이렇게 흐름이 좋지는 않았는데 HLB 관련주들이 상승폭은 좀 줄였습니다만 장 초반에 조금 이제 분위기가 좀 괜찮은 흐름이 났죠. 그래서 내용들 보시게 되면 대부분 앞서서 말씀드렸던 동일한 어떤 내용들 가지고 나노코박스 관련되는 내용의 어떤 타이틀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삼상의 결과가 매드아카이브에 기재됐던 부분, 그리고 공식적으로 보호효능이라든지 안전성, 면역원성 관련되는 부분의 데이터가 좋았다, 이런 어떤 부분이죠. 그래서 실제로 한번 찾아보면 여기가 이제 뉴스 메디컬 라이프 사이언스입니다. 요게 이제 3월 29일 날 이제 등재가 되었고, 이제 매드 아카이브에는 이제 3월 이거보다 한 일주일 전에 올라왔던 내용이었죠. 그래서 조금 이제 차이가 났던 부분들은 여기 보시면 배경이 이제 동물 실험 형태의 원숭이라든지 뭐 설치류 했을 때 항체 결합할 수 있는 이제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이제 결합할 수 있는 결합 항체 관련되는 부분이 생성되었다, 이 부분들도 있었고요. 그다음 1상 2상에서 면역원성 관련되는 부분에서 상당히 안전하더라, 뭐 이런 어떤 흐름에서 이제 3상의 어떤 이야기들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작년 6월 달부터 진행되었던 이야기와 면역원성 관련되는 부분은 요런 어떤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가지고 면역원성이 이제 계산이 되었다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뒤에 이제 부작용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특별히 이제 문제 있는 어떤 부분이 없더라. 그리고 면역원성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이 기압 평균 배수 상승이 0일의 어떤 초기 수준에 비해서 218 이상 높았다, 42일째. 이런 것들이 사실은 뭐 1상 2상의 어떤 결과에서도 그렇습니다만 3상을 통해서도 상당히 이제 뭐 백신으로서 뭐 나쁘지 않은 어떤 뭐 좋은 어떤 결과들이 있었죠. 예, 그래서 사실 이제 뭐 mRNA 백신에 대비해서 이 제단백질 형태의 백신 같은 경우는 안전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장점을 있으면서 기준을 넘어갔는데도 이게 좀 사용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여러 가지로 좀 아쉬운 부분들이 계속 있죠. 그리고 이제 이 나노코박스 같은 경우에는 체액성 면역 관련해서 T세포 관련되는 반응들도 유도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상당히 면역학적으로 뭐 높은 어떤 부분들을 차지하죠. 그리고 이제 부작용 관련되는 부분들도 뭐 거의 없는 상태에서 보호효능 관련되는 부분들도 최소 요건들을 다 넘어갔다. 그리고 이제 제한사항 이런 거 좀 잘 봐야 되겠죠. 세 가지. 근데 이제 시험에서 이 부분을 보게 되면 그럼에도 그러면 왜 빨리 안 됐을까, 이 부분에서 조금 이제 단초를 좀 찾을 수 있는데요. 이 보호효능 평가에서 어떤 걸림돌이 있느냐 보면 이제 델타 변종의 어떤 출현, 그러니까 이제 이 나노코박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델타라든지 알파 변이 관련되는 부분, 그리고 지배적인 어떤 부분은 이제 델타 변이 관련되는 부분, 뭐 요런 형태니까 지금 이제 오미크론 어떤 이제 변이가 주종이고, 여기서 또 스텔스 뭐 오미크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우세종이 되어 가니까 요 대상을 했던 거하고 지금 시점하고는 좀 이제 차이가 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부스타스 관련되는 부분에 어떤 논의들을 베트남 현지가 하고 있는 게 좀 시간을 조금 이제 빨리 못했다는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백신 시험 참여 여부와 무관한 어떤 백신의 업무와 엄격한 검역된 정부 규제, 뭐 이런 어떤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제한 사항으로 보면 이제 민족의 어떤 다양성의 부족, 그러니까 여러 이제 다국적으로 이제 삼상을 한 게 아니라 대부분 베트남 사람을 대상으로 했던 게 조금 이제 제한적인 부분이고, 표본의 어떤 크기라든지 추적 기간이, 팔로업 기간이 좀 상당히 좀 짧았다, 뭐 이런 어떤 내용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작년 12월에 그 예정보다 좀 빨리 당겨가지고 임상시험을 이제 중단하고 뭐 결정한 부분들도 좀 나와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인 어떤 데이터나 이런 부분들은 나쁘지 않았는데 빨리 이제 이게 허가가 늦어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항으로 제한 사항에 뭐 그 이야기들도 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료 검토를 거치지 않았다. 그래서 예비과학 보고서를 게재하는 것이니까 결정적으로 간주되거나
뭐 확립된 정보로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어떤 제한 사항들도 있으니까 이 부분 좀 참조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차트 상으로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 자, HLB 한 거의 뭐 일주 넘게 지금 양봉을 볼 수가 없었는데 오늘 뭐 양봉이라기보다는 일단 5일선을 좀 넘어가면서 이제 한 일주일 넘게 만에 오랜만에 이제 양봉을 봤습니다. 그리고 장중에는 이제 그 21선에서 저항으로 좀 바뀌어 있는데요. 그래서 3만원대 라인은 여전히 지금 붕괴되면 바로바로 올라왔던 이 흐름을 이번에도 지금 이제 나타내 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이제 다중바닥의 형성들이 거래량의 어떤 분출과 언제쯤 이제 이게 나아갈지가 시간이 상당히 중요한데, 자, 3월 달에 상당히 좀 기대했는데, 결국은 3월 중순에 어떤 흐름을 이어가지 못했고, 이제 4월 달이 이제 어떻게 전개가 되느냐가 좀 중요하겠죠. 그리고 오늘도 현물에서는 외국인들 매도하고, 개인들은 거의 2주 가까이 지금 매수를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들 오늘 좀 매수고요.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들은 어제 오늘 좀 지난주보다는 좀 줄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그래서 양봉에 제대로 됐던 양봉이 나와서 35,000원의 어떤 라인이 그 올라와야 이제 본격적인 어떤 반등의 어떤 스타트가 될 수 있는 흐름인데요. 자, 내일 이제 금요일이고 다음 주 어떻게 좀 반등이 되는지 이 부분 생각하시면서 투자 대응 전략 세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